영화 마진콜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악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유행 때는 1차 때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주었었습니다. 다시 한번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본 있는 투자생활 근투생의 김민우입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 치료 효과와 미국과 유럽의 봉쇄 완화, 그리고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 등 여러 호재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는 3% 넘게 급등하면서 1900선마저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1450 이하로 급락할 때를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지금의 상승은 기분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추가 하락을 이야기하던 목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또 지속적인 상승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런 급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장의 여러 불안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시에서 가장 환호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시카고 대학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 113명을 포함한 125명을 대상으로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결과 환자 대부분이 6일차에서 회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에 길리어드사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16%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규장 종료 이후에 길리어드사의 주가는 거래량이 많이 동반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물론 10% 가까이 상승해서 마무리되긴 하였으나 시간의 시장의 상승폭인 16%에도 미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정말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가 치료제로서의 효과를 공인받았다면 이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또한 시장에선 이미 치료제가 다 나온 것처럼 환호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정작 당사자인 길리어드는 오히려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길리어드는 성명을 내고 이번 임상 결과는 고무적이지만 렘데시비르의 안정성과 효능을 밝히는 데 필요한 통계적 검증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통계적 검증력이 없다는 말은 이 약이 실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플라시보나 자기 면역체계에 의한 치유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한 클로로킨 같은 경우에도 클로로킨을 투여한 그룹과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 통계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제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리어드사는 임상 3상의 연구자료를 이달 말쯤에 입수하고 입수한 결과를 5월 중에 공개한다고 예고했는데, 만약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치료제로서의 효과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또 하나 시장에서 호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미국과 유럽의 봉쇄 조치 해제와 이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정상화 방안 3단계 지침을 발표를 하고 당장 내일부터 일부 주는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유럽 내 일부 국가들은 봉쇄 해제와 또 경제활동 재개 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확진자가 다시 하루에 3만 명 넘게 증가하고 있고 뉴욕에서는 630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벌써 봉쇄 조치 해제를 논의하는 건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번 사태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을 때도 1차 유행 이후에 2차, 3차 유행이 있었었고, 특히 2차 유행 때는 1차 때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주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 봉쇄 조치 해제와 경제활동 재개로 인해서 2차 유행이 시작되고 다시 한번 봉쇄 조치가 시행되고 경제활동이 멈추게 된다면 빠른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더 큰 악재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또한 최근 수급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전 급락장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지지해주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이 최근에는 삼성전자 대신에 인버스2X라던가 원유선물, 남선알미늄 같은 변동성이 큰 주식들을 매수를 하면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타깝게도 동학 개미운동이 동학 단타운동으로 변질이 돼가고 있고, 급락장에서 나온 반대 매매로 인해서 역대급으로 줄어들었던 개인의 신용잔고가 최근 2주간 25%가 늘어서 개인들의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다시 8조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수 하락 시 이 신용 물량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31일 만에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 매수가 들어온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지만 그동안 꾸준히 매수하던 선물 시장에서 매도로 돌아서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물론 선물 매수에 따른 해지일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당장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이런 수급 시장의 변화들이 그동안 지속되던 반등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얼마 전 JP 모건이 실적 발표 전 2주간의 금지 기간이 풀린 직후에 대규모 금융채를 발행했습니다. 문제는 이날 JP 모건이 통상 유통가보다 한 20bp 정도 높게 부르는 게 관행인데 이 관행보다 2배 이상 높은 금리로 급하게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월가에서는 JP 모건이 뭔가 시장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소문이 돌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투자의 귀재이자 벅셔 해서웨이의 회장인 워렌 버핏이 최근 약 2조 2천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을 해서 지난 한 달간 채권으로만 약 4조 원 이상의 현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것도 지난해 발행 때보다 2배 이상 높은 금리를 주면서 말이죠. 영화 마진콜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악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모으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가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3% 내외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을 때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축 논의에도 불구하고 8.1% 급락한 18.27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2001년 이후에 약 19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게 된 건데요. 정말로 전 세계 증시가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국제 유가도 상승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가의 동행이 없는 지수의 상승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가능성이었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이런 상승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저점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듯이 그 누구도 고점이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하락이 없는 것처럼 또 영원히 계속되는 상승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 상승 후에는 반드시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정이 언제 그리고 얼마만큼의 크기로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이겠죠. 그건 당연하겠지만 저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급과 여러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영상과 또 커뮤니티의 글로 우리 구독자님들과 제 생각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봬요.